죄일까 사랑일까요? 64세 여성의 금지된 사랑 이야기.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남편이 떠난 지 10년 그의 손길이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64세 여성이 털어놓은 이 이야기, 당신은 끝까지 들을 용기가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본 많은 시청자들이 나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밤새 잠을 못 잤다고 했습니다. 아직 영상을 끄지 마세요. 이 이야기의 결말을 보시고 당신이라면 어떠했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너무 솔직한 고백일까요? 아니면 그저 늦은 나이에 찾아온 마지막 사랑에 대한 순수한 고백일까요? 저는 올해 64, 이름은 이선희입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낸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죠. 남편은 갑작스러운 병으로 떠났고 아들은 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 명절 인사. 그것이 전부인 관계가 점점 당연해져 버린 삶.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평소처럼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그를 만났습니다. 아, 선희 씨 맞죠? 저 혹시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낯익은 듯 낯선 얼굴. 그는 바로 중학교 동창이자 어릴 적 제 마음을 설레게 했던 김종수 씨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학창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문제는 그가 유부남이라는 것이었죠. 당신이라면 64세의 나이에 10년 만에 찾아온 사랑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옳지 않으니 포기한다. 인생 마지막 사랑이니 따라간다. 아니면 끝까지 이야기를 듣고 결정한다. 그날 이후 우리는 동네 카페에서 가끔씩 차를 마시게 됐습니다. 선희 씨,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아내랑은 대화도 없고 같이 살아도 남남 같아. 요즘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선희 씨라면 왠지 내 마음을 보여줘도 될 것 같은 사람이야. 그의 말이 제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마치 저 역시 누군가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봄비가 내리던 날, 우린 처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10년 넘게 얼어있던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선 수없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건 하면 안 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지요.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이 먼저 달려갑니다. 그날 이후로 종수 씨와 저는 조심스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문자 메시지 몇 줄, 오늘은 비가 오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저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온기가 제 하루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커지는 만큼 불안도 커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종수 씨 이름이 뜰 때마다 혹시 아들에게 들키진 않을까,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용기를 내어 시외로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선희 씨, 나 이렇게 웃는 거 정말 오래간만이야. 이제 숨을 쉬고 사람 사는 것 같아. 저도 그래요, 종수 씨. 그의 웃음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죄라면 나는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울 앞에 앉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눈과 세월에 스민 흰머리. 그 속에 비친 건 다시 사랑을 꿈꾸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양심은 그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종수 씨의 아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녀의 자리를 빼앗는 나쁜 여자인 걸까? 며칠 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바쁘세요? 전화도 잘 안 받고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그 말에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아들에게 차마 사랑에 빠졌다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세계를 오가며 살았습니다. 하나는 종수 씨와 함께 웃는 따뜻한 세상,
다른 하나는 양심과 불안을 껴안고 홀로 잠드는 냉랭한 세상. 그날 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 종수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희 씨, 오늘 잠깐만 나와줄 수 있어요? 아내가 여행을 가서 저 혼자예요. 그 목소리에서 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만남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간다는 걸. 카페가 아닌 한적한 외곽의 작은 펜션에 도착하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늦가을 햇살이 기울고 있었고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종수 씨는 조심스럽게 제 외투를 벗겨주며 속삭였습니다. 그동안 나 참 많이 참았어. 이리 와봐. 그의 입술이 내 귓가를 스치듯 속삭이며 저의 허리에 손을 넣어 끌어안았습니다. 제 호흡은 그 순간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호흡은 깊어지고 심장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이 내 가슴에 닿자 서로의 호흡은 가빠지고 정신은 혼미해져 갔습니다. 우리는 격렬함과 함께 한동안 서로를 깊게 느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경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손길, 그의 체온, 그리고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10년치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머리 한쪽에선 이건 안 되라고 소리쳤지만 가슴은 이미 그를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더욱 파고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또렷이 깊게 마주보고 한동안 피할 수 없었습니다. 종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나는 이제 이 감정을 외면 못하겠어. 당신도 나에게 솔직해줘. 대답해봐. 나도 당신에 대한 감정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당신은 가정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날 밤의 충격적인 반전. 집으로 돌아와 불 꺼진 거실에 앉았을 때 숨이 막혔습니다. 휴대폰 알림창에 아들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에요? 전화도 안 받고 걱정돼요. 그 한 줄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동네에서 마주친 종수 씨의 아내.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선희 씨. 우리 종수 씨 요즘 참 즐거워 보여요. 다 선희 씨 덕분인가 봐요. 그 웃음 속에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기운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사랑 계속해도 되는 걸까? 가슴이 미어지도록 그립지만 누군가를 아프게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결정이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종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희 씨 큰일 났어요. 아내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요? 혹시 우리가 함께 있는 걸? 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작게 대답했습니다. 사진을 봤대요. 우리가 펜션에서 찍힌 사진을. 순간 숨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은 우리가 창가에서 차를 마시며 웃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장면처럼 보여도 아내의 눈엔 모든 걸 말해주는 증거였겠죠. 그날 밤 종수 씨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며칠만 연락하지 말아요. 정리하고 연락할게요. 그 짧은 문장이 저를 깊은 공허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치 다시 남편을 잃었을 때처럼 가슴 한쪽이 비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의 충격적인 만남. 동네 장터에서 아내를 또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이번엔 묘한 표정으로 저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선은 지켜야죠.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정말 사랑이 맞았을까?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종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선희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요. 그의 눈에는 절박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움과 설렘이 함께 몰려오는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 대화가 우리의 관계를 영원히 바꿔놓았죠. 작은 거실 테이블 사이에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희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준 사람 당신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종수 씨, 그 사랑이 다른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있다면 그게 정말 옳은 걸까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나도 이제 외면 못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비가 부드럽게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그 소리가 마치 우리 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종수 씨, 당신은 아내와 이혼할 수 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이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에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미안해요, 종수 씨. 당신과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아픈 추억이 될 거예요. 메시지를 보내고 난 뒤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날 밤 홀로 앉아있던 거실에 낯익은 향기가 스쳤습니다. 그와 함께 마셨던 커피 향, 그가 웃으며 건네던 따뜻한 손길, 그리고 펜션 창가에서 마주했던 그 햇살까지 모두가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사랑은 참 잔인했습니다. 주었지만 가질 수 없었고 기억해야 하지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 다음 날 동네 골목길에서 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내와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 저를 발견한 그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시 혼자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차갑게 식은 이불, 텅 빈 부엌, 그리고 조용한 집.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따뜻했습니다. 그와의 시간이 저를 다시 여자로 기억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게 사랑이었어? 아니면 실수였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건 나만 아는 이야기야. 누군가는 죄라고 할 거고 누군가는 사랑이라 하겠지. 하지만 나는 사랑이라고 믿고 싶어. 사람의 인생에는 정답이 없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나를 울리든 웃게 하든 그것은 결국 내가 감당해야 할 나만의 이야기죠.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분 중에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분이 있을까요? 누군가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허락되지 않았던 순간, 마음이 가는데 발걸음은 멈춰야 했던 그 자리. 저는 오늘도 생각합니다. 사랑이 꼭 옳아야만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 순간이 진심이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사랑일까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며칠 전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실려 제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종수 씨와 함께 걸었던 가을길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웃음, 그가 제게 건넸던 따뜻한 말들. 모두가 아직도 이 가슴 어딘가에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그 시간만큼은 거짓이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그때의 저는 분명히 살아 있었고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저처럼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 앞에서 머뭇거렸던 분이 계신가요? 그 사랑이 이루어졌든
아니면 가슴속에만 남았든 그 순간에 당신은 분명히 아름다웠을 겁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돈도, 집도, 명예도 아닐 겁니다. 아마도 가장 빛났던 순간의 기억, 가장 진심이었던 사랑, 그것이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30년 불륜의 끝, 아내가 남긴 마지막 편지에는 이라는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기는 황혼의 창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도 언제나 응원합니다.